여섯 번째 노트고요. 여섯 번째 노트는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아마 가장 쉬운 노트가 아닐까. 조건문,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 언어를 벌써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르게 오늘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조건문 정도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도 C와 마찬가지로 if, switch 두 종류의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에는 while, do while, for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래밍 문장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순차적으로만 실행해서는 코드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분기, 제어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좀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제어의 이동을 무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고우토 같은 걸 써서 되게 프로그램이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우토를 쓰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죠. 그리고 최신 언어들은 아예 고우토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C는 처음에 고우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C++도 고우토문을 갖고 있지만 고우토를 써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break와 continue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if문은 C와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if 조건식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이 실행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C에서는 이제 이 조건식을 정수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가 0이면 거짓, 나머지는 참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C++에서는 불이라는 타입이 도입이 됐고 이제 조건식의 평가 결과는 정수가 아니라 불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와 호환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타입들은 다 자동으로 불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if n, 근데 n이 정수다. 그러면 이 n이 0이면 false, 나머지 값은 true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if문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if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는 이제 조건식을 잘못 세우는 거죠. 근데 조건식을 잘못 세우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실수는 안 하죠. 큰지를 봐야 되는데 작은지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안 하겠죠. 근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는 또 흔하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해놓고는 내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검증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TDD 해가지고 검증할 코드를 먼저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는 게 원래는 더 맞는 순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프랑스 국기를 그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직사각형 폭과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얘는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좌표는 0부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저를 작성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이 폭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의 배수인 애를 생각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겠죠. 아니면 종이에다가 적어 보든지 뭐 9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30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러면 30이면 첫 번째 여기는 0에서 9까지
그 다음은 10에서 19까지. 나머지는 20에서 29는 여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30을 가정해 놓고. 그러면 요거면 위스 나누기 3 하면은 위스 나누기 3 하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10이 되면 이제 요 식이 이제 요렇게 요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코르가 아니고 이코르까지 가면은 0에서 10까지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9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제 이코르가 뺀 여기까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짜보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좌표가 이제 이 폭이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하얀 걸 더 그려야 된다든지 양쪽을 더 그린다든지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뭔가 코딩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작성해야 되는 어떤 규칙에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도 컴파일러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 else가 얘랑 연결된 건지 얘랑 연결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는 어떤 기준을 쓰냐 하면은 else는 항상 가장 가까운 if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else는 얘하고 연동이 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하고 맞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조건문 쓸 때는 중괄호가 필요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내가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중괄호 써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도 잘 해야 되겠고요. 이런 조건문 반복을 쓸 때는. 그래서 요거를 dangling else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if문을 작성하지 않고 선택 연산자로 작성하면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를 다른 값을 대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형태로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가 있고, 이 선택 연산자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하죠. 그거는 둘 다 평가를 하지 않고 하나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 결과에 따라서 얘가 참이면 얘만, 얘가 false이면 얘만, 얘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연산자다. 그리고 레이지 이밸류 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논리 곱, 논리 합. 그냥 비트 곱, 비트 합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이런 애도 얘를 사망 연산자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뭔가 비슷한 일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망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어때? 가장 낮은 애예요. 사망 연산 가장 낮은 애이기 때문에 요런 문장 정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사망 연산자를 여러 번 또 안에다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0이면 0을 주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택 연산자를 잘 활용하면은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f문은 이제 if else뿐만 아니라 if else if 해가지고 다중선택 if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중선택 if문. 이 다중선택 if문하고 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줘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똑같구나. 이런 애를 봐야지. 이런 애를 보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이 아니죠.
A면 여기서 하고 끝나죠. 나머지 안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결과는 같지만 이 경우는 계속 3번 해야 돼요. 무조건. 얘를 출력하더라도 3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련의 if문 말고 이제 이렇게 다중선택 if문을 쓰는 게 좋고요. 실제로는 얘를 더 선호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if문의 끝이 다 return으로 끝나는 모듈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return으로 끝나게 하는 이 형태를 더 선호하긴 해요. 이런 else if보다. 저거를 가드절이라고 하는데 저런 형태로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 요거랑 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순서를 특징을 알면 그 if 다중선택 if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A 학생이 많다. 그럼 뭐 얘를 n번 돌리는데 A 학생이 많으면 이게 더 효과적일 거고요. F 학생이 많으면 이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직관적인 형태로 짜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데이터의 특성을 내가 알고 늘 데이터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을 활용해서 코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코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호절 형태로 하는 게 요즘은 더 추천되는 권장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결과는 같은 형태가 돼요. if else나 return이면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안 하는 거니까 저런 형태를 선호한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런 애를 보호절이라고 그러고 모든 애들을 이런 보호절 형태로 바꾸는 게 if문을 바꾸는 게 좋고 이런 보호절은 함수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if문은 스위치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는 if문, 스위치문이 있는데 if문 갖고 다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조건문은 if문이에요. 근데 어떤 if문은 스위치문을 작성할 수 있고 스위치로 작성할 수 있으면 스위치로 작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컴파일러가 스위치문은 if문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거면 이제 스위치문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스위치문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절, 디폴트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폴트절은 선택적인 사항이에요. 선택적인 사항이고 C++ 23에서는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unreachable.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별 의미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 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는 기대했던 게 아닌 거니까 예외 처리를 해주는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한 요소가 아니라 가독성 형성과 컴파일러 최적화하는 기술로 이런 거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에서 케이스절을 좀 살펴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C나 C++에서 여러 문장들이 한 묶음이다. 그러면 뭘로 묶어줘요? 중괄호로 묶어주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중괄호로 안 묶어줘요. 중괄호로 안 묶어주다 보니까 어떤 영역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블럭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애가 안 돼요. 얘는 영역이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얘는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애예요. 케이스 1이 안 되면 이제 사용이 안 되는 변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내가 중괄호로 이렇게 썼다. 그럼 문법 오류는 아니겠죠. 여기 중괄호 쓴다고 문법 오류 나요? 안 나요. 내가 일부러 쓸 수는 있어요. 일부러 중괄호를 쓰면 요 int i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케이스에 이 중괄호가 없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건 이제 문법 오류가 납니다. 저거는 선택적으로 선언이 되는 변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거형하고 우리가 스위치문을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요 이제 C++11에서는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을 많이 쓰죠. 클래스를 여기다 넣어서 그래서 이 노스와 사우스가 이제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게 이름을 그래서 광역 이름이 아니라 제한을 두기 위해서 쓰고 이런 열거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열거형 상수를 쓸 때 이제 열거형 이름을 앞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써주는데 이게 매번 다이렉션 땡땡 하는 게 번거로우면 C++20부터는 스위치문 그 케이스열 앞에다가 여기다가 using enum direction 열거형을 쓰겠다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다이렉션 땡땡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코드는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뭔가 게임 만들 때 이동할 때 x 값을 플러스 1 좌표 위치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문에서는 이제 케이스 요 값하고 요게 일치되면 요 케이스열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해서 그 케이스열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이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부러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lse로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얘를 if문으로 만든다 그러면 더 짜증나겠지. 그렇죠? 이런 애가 이제 false를 적극 활용하는 애가 스위치문으로 작성하기가 더 좋은 애예요. 더 간결해요. 저거를 if로 만들려면 if month equal 4 또는 month equal 땡땡 6 그걸 하고 있으려면 짜증나. 차라리 이게 더 좋고요. 자바는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케이스 4, 6, 9, 11 이렇게 바꿔놨어요. 문법을. 더 간결하죠. C++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음의 개수,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A, E, I, O, U가 나타나면 모음의 개수를 이렇게 플러스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케이스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요 word i가 얘 중에 하나인지를 살펴보는 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안에 내가 요 word i가 요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I, O, U로 해서 계속 여기서 찾는 거죠. 요 바울.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똑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그러면서 훈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부터는 요렇게 요거를 뭐라 그러지? 대가로인데? 대가로인가 얘가? 중가로인가? 대가로죠. 제가 저 대가로 2개를 써서 속성을 정의를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스위치문과 관련된 속성이 3개가 도입이 됐는데 처음이 false로 해요. false로. 그래서 이렇게 false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내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보면 이런 애는 false를 안 썼죠. 얘는 다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는 일부러 안 쓰고 있다는 거를 컴파일러가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는 다 쓰고 있는데 요 하나만 안 써.
그러면 컴파일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 뭔가 실수한 거 아니냐고 워닝을 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false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아, 얘가 의도적으로 한 거구나 라고 알고 워닝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false라는 걸 도입했고요.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kely 또 unlikely라는 거를 20에선 도입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likely는 요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비해서. unlikely는 얘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아까 false로도 비슷한 거지만 컴파일러에게 조금 더 지능을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판단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게끔 그 개발자가 유도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likely.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스위치 문을 기계적으로 if 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 if n이 1이면 뭐, else if n이 2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ikely 쓰면은 어떻게 바꾸냐면 if n이 뭐부터 해? 2부터 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효과적이죠. 더 likely니까 더 먼저 해서 else if를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얘가 원래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처음 케이스부터 if n 1이면 foo 이렇게 바꿔가지고 컴파일러가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likely, unlikely를 썼으니까 likely를 맨 위에, unlikely를 맨 끝에다가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생성하면은 최적화가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 C++는 이런 것까지도 도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근데 하여튼 이런 기능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속성들을 쓰는 위치도 좀 잘 보세요. likely, unlikely. 아까 false로는 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될 위치에다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likely, unlikely는 케이스절 앞에다가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도 데이터를 내가 안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그리고 어떤 건 되게 적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뭐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다 그러면 뭐 안 써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이런 애들이 들어왔고 저런 요소들이 상당히 C++에 많이 도입됐어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코드를 내가 최적화하려고 하지 말고 컴파일러가 하게끔 내버려두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그냥 가독성 위주로 짜고. 근데 컴파일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컴파일러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주면 컴파일러가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C++는 어떻게 해요? 뭔가 도입을 하는 거죠. 도입을 해서 이제 컴파일러한테 조금씩 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팁을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조건들을 잘 얘 때 뭐하고 얘 뭐 할지를 잘 생각하고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조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냥 이렇게만 작성하면은 C1이 참이고 C2가 참일 때만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 3, 4는 필요 없는 거냐? 정말 안 일어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참일 때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S일 때부터를 먼저 생각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else 했을 때 똑같은 코드가 if 절에도 나오고 else 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코드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빼거나 또는 뒤로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빼고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if절 작성하고 else절 작성해요. 그럼 작성이 됐잖아요. 잘 돌아가. 그 다음에는 이제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봤더니 중복되어 있네? 그럼 그때 위로 빼든 아래로 빼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거를 빼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또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if면 절도 작성하고 else절 작성한 다음에 해놓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잘 돌아가네?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계산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코드를 잘 작성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리팩토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코드를 조금 계산할 수 없을까? 뭐 심지어 메소드의 이름, 변수의 이름을 내가 더 바꿔서 가독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 코드가 좀 중복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을 작성할 때 별로 권장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논리 곱, 논리 합은 거의 안 쓰여요. 왜냐하면 레이즈 이밸리에이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논리 합, 논리 곱수, 비트 곱, 비트 합은 안 써요. 근데 비트 XOR은 간혹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와 B의 부호가 다른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A, B 다른 거.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두 개를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보면 결과가 음수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부호가 다른 거죠. 근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A가 둘 중에 하나 0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XOR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원래 것처럼 하던가 이렇게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라는 건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복잡한 조건식을 작성할 때에는 수학 시간에 배운 이제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걸 활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보고 반원리 오차 때문에 가급적 부동소수는 조건식 비교해서 안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스위치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디폴트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디폴트절을 그냥 넣어놓고 unreachable 써도 돼요. 거기는 실행될 게 없으면 그러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작성했는데 브레이크 또는 리턴을 내가 누락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그거는 false가 돼서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조건식은 다 작성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할 때 이제 많이 보는 예제가 윤년 검사죠. 윤년 검사는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지는 해 아니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요 회색 영역이 윤년인 거죠. 회색 영역이 윤년이에요. 그래서 이 회색 영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냐. 제가 쓰고 있기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지는 해예요. 그러면 요거죠. 4로 나눠 떨어지는 해가 돼요. 근데 연도가 이 조건 투에 보면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해는 안 돼.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이 바깥쪽 회색은 뭐랑 같냐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엔드를 시켜주면서 그 동그라미에 뺀 거예요. 낫을 붙였으니까 이제 엔드가 되면은 요게 그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동그라미 하나 또 있죠. 걔는 400으로 나눠뜨리는 해예요.
그럼 얘 두 개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5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윤년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요 애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거를 하나 앞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4로 나눠 떨어지고 and 4배. 4배로 나눠지면 4로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 조건이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합법칙에서 그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내면 and가 돼서 이제 얘와 얘와 5하니까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위에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더 여러분 직관적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든 가든 가면 되겠죠. 근데 방법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예제는 보면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라운드 스코어가 0 이상이고 획득한 아이템 수가 7개 이상이면 통과. 라운드 수가 0 이상이고 죽인 적수가 10명 이상이면 통과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통과를 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경우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건에 not이 되는 거죠. not. 그럼 어떻게 하냐? 획득한 아이템 수를 뭐라고 하냐? items obtai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 얘도 0 이상이고 저 enemies killed 10.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요 위에 거나 아래 거가 되면 통과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 앞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얘의 낫이 필요한 거죠. 낫. 그러면 얘의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낫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낫을 안으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and는 뭘로 바뀌어? while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딱 보고 이걸로 바로 가실 건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런 순서대로 가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 저 수학을 저런 거를 적용시키면 드모럴 법칙, 분배 법칙, 뭐 결합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해보면 바로 이것도
할 수도 있어요. 조건식들 보고. 근데 되게 복잡한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을 바로 갖다가 만들라기보다는 세분화해서 쭉 만들고 이제 결합해 가면서 간소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니까 맨 앞에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되고, 저런 것들은 이제 하고 결합하고 납 붙이고 막 이러면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뒤집으면 되니까 and는 or로 바꾸고 or는 and로 바꾸고 그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17에서는 원래 for문에 보면은 그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죠. for int i는 0 해가지고 변수 선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C++에서는 17부터는 if 문하고 스위치 문에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조건식에.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 변수는 뭘 하고 싶으냐면 가시 영역을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선언하면은 이 score라는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디로 제한이 돼요? if 문으로. 이 포켓몬 P는 요 스위치문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게끔 if문하고 스위치문에 그 조건식의 앞에다가 조건식 내에다가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별로 안 쓰는데 하여튼 좋은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